유니티 에디터를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어떤 동일한 결과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결과는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결과물,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프로세스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아까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거를 3D 템플릿이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 때 루틴하게 일어나는 업무들, 루틴하게 일어나는 작업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니티를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유니티는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디폴트 레이아웃으로 지금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 창에 가보면 지금 에셋 폴더 안에 씬즈라는 폴더 하나만 지금 생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폴더들, 즉 에셋들을 관리해 줄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폴더들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매번 반복되어지는 작업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루틴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거는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프로젝트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에셋 폴더에 가서 폴더를 몇 개를 생성해 줄 거예요. 자, 폴더 생성한 다음에 이름을 모델즈라는 거를 먼저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에셋들, 그게 이제 프리탭스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프리탭을 관리해주고 저장해 놓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은 프리탭스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까 애니메이션즈라는 것들을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3D 데이터를 불러들여도 결국은 애니메이션즈라는 거를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애니메이션의 에셋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폴더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새로 만들고 얘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에 대한 주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렌더링에서도 보면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는 라이츠라는 폴더도 또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쉐이더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쉐이더즈를 또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가 또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폴더를 새로 만들 겁니다. 또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폴더를 복제를 해주셔도 돼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라이츠라는 폴더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폴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에셋들을 여기 각각의 폴더에다가 관리를 해주는 게 효과적인 거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레이아웃은 지금 디폴트 레이아웃을 일단 쓰다가 뭐 이제 2, 3로 뭐 바꾸든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하이라키 계층 창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조금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좀 작죠, 그죠? 제가 고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를 좀 바꿀게요.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율을 조금 높일게요. 제가 지금 배율을 15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좀 보기가 좀 글씨부터 시작해 좀 크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에 가보시면, 샘플 씬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워볼까요? 근데 지금 얘를 지울 때 샘플 씬, 여기에 보면 씬스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 샘플 씬이라는 에셋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얘를 딜리트 해보세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딜리트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씬스에 보면 지금 에셋은 지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씬을 내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 프로젝트 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씬이라고 있습니다. 씬. 자, 그리고 얘를 테스트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테스트 씬이 하이라키 계층 구조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에 가서 내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뭐 save scene as, 그 다음에 뭐 select scene asset, 뭐 add new scene,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샘플 씬을 asset 프로젝트 창에서 지웠잖아요. 자, 이번에도 테스트를 지워볼게요. 딜리트.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이라키 창에는 지금 테스트라는 거가 별표라고 해서 이 지워진 게 아니죠. 그냥 별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씬이 변경이 됐으니까, 수정이 됐으니까 저장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에셋에서 지워졌지만 현재 씬 화면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지워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여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결국은 근데 테스트 안에 보면 메인 카메라가 있고 디렉셔널 라이트, 게임 객체는 있습니다. 이 하이라키에 가서 얘를 전체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해볼까요? 지워집니다. 자, 씬 화면은 전체적인 그냥 하나의 가상의 우주 공간, 큰 화면, 씬이 지금 뷰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게임 화면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를 지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를 생성을 해줘야지 게임 화면이 보여지겠지요. 그래서 테스트 선택하고 하이라키에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아래쪽에 게임 오브젝트 메뉴 안에 카메라를 생성을 해주면 이와 같이 카메라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테스트 씬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 쭉 내려가 보면 라이트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 메뉴에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줍니다. 자, 선택하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생성되어졌어요. 씬에 보면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맨 첨자 뒤쪽에 보면 별표가 있다. 이거는 씬 안에 있는 게임 객체가 뭔가 수정이 되었으니까 저장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save scene 말고 save scene as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능해지겠죠. 그죠? save scene as. 자, 그리고 scenes 폴더에 들어가서 테스트 1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면 프로젝트 창에 asset 폴더, scenes 폴더에 테스트 1이라는 씬이 이와 같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씬이라는 것들도 에셋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씬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레벨이 여러 레벨을 만들 때 씬이 여러 개가 필요하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여기에 간단하게 육면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하이라키 계층 창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3D 오브젝트의 큐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큐브가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큐브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인스펙터 창의 이름 필드에 가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름 바로 옆에 왼쪽에 보면 체크 요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데 얘를 끄게 되면 비활성화가 된다. 비활성화가 되면서 하이라키 창에 보면 자, 게임 객체 이름이 흐릿한 희미한 상태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활성화 시켰을 때 얘가 색상이 진해진 거, 그 결과를 볼 거고요. 당연히 박스라는 게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씬이 또 저장할 수 있어 저장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주면 되겠죠. 단축키. 아마 커맨드 S일 건데 맥은 단축키는 또 컨트롤 S가 아니라 다른 단축키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asset 폴더에 아까 우리가 prefabs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폴더. 자, 우리가 prefab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이라키에 있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asset 폴더로 드래그 해주면 prefab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prefab이 만들어지고 하이라키, 계층 구조, 계층 창을 보면 일반적인 게임 객체와 프리팹 객체하고는 아이콘의 색깔이 틀려집니다. 아이콘이 변경되어지죠. 그죠? 파란색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이름도 파란색 계열로 변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색으로 게임 객체와 프리팹 객체를 구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얘 박스를 또 한번 프리팹으로 즉 프로젝트 에셋 창에 프리팹스 폴더로 드래그 해보면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던 메시지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오리지널 프리팹으로 만들 거냐 또는 프리팹 베리언트 변형된 프리팹을 만들 거냐. 자, 오리지널 프리팹을 만들게 되면 그냥 박스 1하고 그냥 원래야 그냥 프리팹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선택하고 또 프리팹을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하고 이번에는 프리팹 베리언트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아이콘이 변경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프리팹 베리언트예요. 이놈은 프리팹이 됩니다. 즉 아이콘이 일부가 파란색이 채워져 있지 않는 거, 얘가 프리팹 베리언트예요. 얘는 프리팹입니다. 오리지널 프리팹이에요. 그러니까 변형된 프리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팹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프리팹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컴포넌트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속성을 가지는 게 하나 필요하다. 뭐 이럴 때 프리팹 베리언트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프리팹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때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아이콘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 했을 때 아이콘의 이 하이라키 계층 창의 아이콘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게 프리팹이고, 얘는 프리팹 베리언트고, 얘는 게임 객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도 지금 변경,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C는 저장하라는 얘기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프리팹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프리팹은 마치고, 프리팹이 중요한 이유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일반적인 게임 객체와는 다른 프로퍼티들이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프리팹에 보면 오픈, 셀렉트, 오버라이드가 있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원래 프리팹을 만들 당시에 객체로 하이라키 창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포지션, 로테이션에 대한 값들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얘 값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얘를 스케일을 2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창은 요 목록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1을 다시 넣어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박스 1의 얘의 스케일 값과 얘의 스케일 값이 틀리죠. 얘를 열었을 때 얘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고 빠져나오면 얘가 변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팹의 에셋에 있는 얘를 열어서 얘를 여기 안에 있는 속성의 값들을 다 바꿔주면 게임 즉 하이라키나 씬에 사용된 모든 프리팹을 동일하게 다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게 또 이 프리팹이에요. 근데 게임 객체에서 프리팹을 열어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걔만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일단 요 부분, 요런 거,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일단, 프리팹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는 뭐 이름을 바꿔주는 거는 인스펙터 창에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머티리얼즈 폴더를 또 열어보세요. 머티리얼즈 폴더에 내가 이 박스에다가 그냥
알베도색을 넣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색을 넣어 보겠다라고 하면 유니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머티리얼이라는 거가 반드시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머티리얼즈 폴더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 머티리얼즈 폴더 선택하고 얘도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뉴의 중간 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면 머티리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 머티리얼즈라고 이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 결국은 이름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레드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 레드라는 걸 생성해서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보니까 메인 맵스 안에 알베도라는 요 프로퍼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창 편이 하나 있어요. 버튼. 얘를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컬러 창이 하나 나타나요. 자, 여기서 적색을 하나 커서로 선택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머티리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머티리얼을 게임 객체에 적용하는 방법은 씬의 게임 객체로 드래그 하든지 하이라키 계층 창에 게임 객체로 드래그 하든지. 자, 여기에 다시 큐브라는 게임 객체 하나 더 생성을 해보고 지금 박스 1은 비활성화 시킬게요. 그리고 레드라는 머티리얼을 씬의 게임 객체로 드래그 하게 되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티리얼을 만들고 적용했을 때 그 머티리얼의 프로퍼티는 인스펙트, 즉 게임 객체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큐브 선택을 해보든지 박스 1, 지금 이제 박스 1은 비활성화 시켰으니까 큐브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큐브라는 메쉬 필터 컴포넌트가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거기 카테고리에 보니까 머티리얼즈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얘를 확장시켜 보시면 여기 엘리먼트 0 한 다음에 레드라는 이 값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프로젝트 창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 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박스 하나만 생성을 했지만 얘가 게임 객체가 수백 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수백 개의 게임 객체에 이런 머티리얼을 내가 그 에셋에 어떤 머티리얼을 사용을 했는지를 찾아낼 때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이라이트가 되겠지, 그죠? 자, 에셋의 폴더로 루트로 간 다음에 다시 레드를 클릭해 보면 바로 그 머티리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폴더 선택을 해서 자, 프로젝트 창에 에셋의 애니메이션스 폴더를 선택하고 하이라키의 큐브에 메쉬 렌더러의 머티리얼의 이 값을 클릭해 보면 바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많은 객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컴포넌트의 레퍼런스 된 머티리얼이에요. 얘를 레퍼런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죠? 값을 마우스 커서로 입력합니다. 얘는 1, 1, 1. 자, 입력 필드예요. 얘는. 근데 얘는 입력 필드가 아니라 에셋에서 참조한 거다. 그래서 얘를 레퍼런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레퍼런스가 참조예요. 자, 얘도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asset에서 참조한 거예요. 자, 이게 레퍼런스예요. 요 레퍼런스라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제가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화이트보드를 지금 이게 설치를 안 해갖고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설치해서 레퍼런스라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가 입력값이다라는 거고 asset에서 가져오는 거는 레퍼런스다. 즉 이렇게 메시 필터 레퍼런스 한 거고요. 머티리얼 레퍼런스 한 거고 또는 애니메이션, 뭐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또는 메시 파일, 자 이런 것들은 다 레퍼런스예요. 즉 레퍼런스는 에셋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쓴 거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컴포넌트에 지금 머티리얼이라는 웨드라는 거를 내가 참조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깨졌다. 스크립트 상에서 깨졌어. 참조시켜야 되는데 참조되는 그 머티리얼 에셋을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설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no exception 뭐 reference error 이런 식으로 에러가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reference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게 컴포넌트에 어떤 속성값에 내가 레퍼런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논을 해볼게요. 논, 요 서클 아이콘 있죠? 엘리멘트 0, 요 서클 아이콘을 클릭해서 논 선택하면 머티리얼은 적용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시켜볼까요? 삭제예요. 플러스 시키면 엘리먼트 0 하고 나오죠? 그리고 머티리얼은 조금 아까 만든 거를 요 필드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레퍼런스다. 지금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지금 한 1분 정도로 해서 지웠다가 다시 한번 추가시키고 그리고 머티리얼을 논으로 변경했다가 또는 디폴트로 변경했다가 또는 매드로 변경. 자, 요거를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프리팹 만들어 보는 것도 같이 그러면 1분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해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네. 교수님, 제가 예. 실수로 이거 메시 폴더를 우클릭한 다음에 예. 여기서 뭐였지? Find reference in scene을 클릭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이 좀 허옇게 변했는데.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이거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뜨네요. 그러면 지금 씬을 다른 거 한번 새로 만들어 보면. 네. 예, 씬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씬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씬 네.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에
씬. 그리고 얘를 테스트 2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 그러면 씬이 새로 만들어지면, 자, 유니티 에디터는 무조건 게임 객체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는 생성이 되어집니다. 테스트 1을 더블 클릭하면 테스트 1으로 바뀌어지겠죠. 씬이 테스트 2를 선택하면 테스트 2로 바뀌어질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씬즈 폴더에 테스트 1, 테스트 2 씬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 씬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중에 보면 여기 오픈 씬, 애더티브, 뷰, 그 다음에 여기 find reference in scene, 그 다음에 extract, run. 자, 이런 것들은 커맨드가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씬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자, find reference라는 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고 보면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요 검색 필드에 지금 레퍼런스한 거가 뭐냐면 assets의 scenes의 테스트 2.unity 이 씬을 참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find reference in scene 하게 되면 이번에는 test 1.unity. 그래서 얘를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테스트 씬에 있는 메인 카메라, 디렉셔널 라이트, 큐브, 자, 이렇게 게임 객체가 보여지는 거를 지금 살펴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UI에 대한 부분이 가끔 가다가 내가 게임 객체, 즉 에셋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했을 때와 에셋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클릭했을 때에 나타나는 메뉴들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또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 그거를 즐겨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어떤 예가 있냐면 내가 테스트 1을 씬을 열어놓은 다음에 하이라키 창에 테스트 2를 드래그해서 가져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막 동작을 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이라키에 테스트 1 씬도 있고 테스트 2 씬, 즉 하이라키 이 창에 여러 개의 씬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얘가 중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면 첫 하이라키의 씬이 하나였을 때와 2개 이상이었을 때 메뉴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언로드 씬 하게 되면 내가 씬을 언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1은 로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언로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를 선택해서 로드 씬 하게 되면 다시 하이라키에서 적재가 되는 거고요. 리무브 씬 하게 되면 하이라키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테스트 2를 드래그해서 지금 로드 2개의 씬이 로딩이 된 거죠. 적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 2 또는 테스트 1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씬의 명령어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언로드 씬 하게 되면 씬이 적재가
해제가 되는 거죠. 다시 로드하게 되면 로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보면 add new scene이 있으니까 게임 객체에 지금 여기에 보면 얘는 지금 게임 객체를 그죠? 생성해 주는 거지만 내가 씬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서 add new 하게 되면 씬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실질적으로 remove scene 하게 되면 하이라키에서 사라지죠. 다시 테스트 2 선택한 다음에 add new scene 해볼까요? 그럼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얘를 save scene as 해서 scenes 폴더에 저장을 해야지 asset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야지 테스트 3라는 asset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add new scene 하게 되면 scene이 하나 만들어지고 untitled예요. untitled. 그리고 여기 asset에는 지금 없어요. asset으로 지금 만들어 놨지 않고 그냥 scene에다가 하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얘를 드래그 한다. 그럼 얘는 드래그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안 돼. 빨간색이 나옵니다. 얘는 당연히 save scene. scenes 폴더에 이름을 주고 저장. 그래야지 이와 같이 scene asset들이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언로드 하시면 돼요. 언로드. 자, 하이라키에 이렇게 씬이 여러 개를 위치해 놓고 하이라키에 넣어서 스크립트 상으로 테스트 1, 그 다음에 테스트 2로 씬을 로드하고 테스트 1을 언로드하고 뭐 테스트 3를 로드하고 테스트 2를 언로드하고 자 이렇게 이제 또 제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다 선택해서 Shift 키 누른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Remove Scene 하게 되면 하이라키에서 제거가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한 이 튜토리얼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0페이지를 열어보면 중요한 그 단축 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윈도우,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툴즈에 보면 키 스트로크가 Q, W, E, R, T, Z, X, V, 그 다음에 컨트롤 또는 CMD 플러스 LMB 그리고 스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도구 툴인데 그러면 이 도구 툴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에디터 화면으로 전환을 할게요.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 보면 지금 이 에디터 화면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보면 씬 탭, 그 다음에 게임 탭 아래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즈모 아이콘들이 다 있을 거고요. 자, 이 레이아웃을 제가 2x3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요 뷰를 제가 커서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 펜, 손 모양이 펜. 자, 얘가 이동, 얘는 회전. 자, 얘는 스케일이고, 얘가 렉트 툴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무브, 로테이트, 오와 스케일. 자, 전체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디트, 에디터,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펜, 말 그대로 화면을 이동하는 거죠. 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PDF, 공유한 PDF에 보면 여기에 지금 키스트로크가 Q라는 스트로크를 쓰게 되면 펜 하겠다. 그리고 여기 W가 이동, E가 자 Q, W, E, R 요 네 개가 아니면 Q, W, E 요 단축키에 대한 것들만 잘 기억을 했다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한번 단축키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질지. 지금 제가 단축키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럼 도구가 지금 활성화되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얘는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줌아웃 한 다음에 자, 하이라키에 가셔서 큐브를 더블 클릭하시면 씬 화면에 포커스가 돼요. 초점이 맞춰져요. 자, 더블 클릭, 카메라를 더블 클릭, 디렉셔널 라이트를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이 W라는 단축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무브 툴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무브 툴은 지금 여기 기즈모가 보면 녹색이 Y축이 되는 거고요. 적색이 X축이 되는 거고 파랑이 Y축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축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그 축 방향으로 객체가 이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동 도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쉐이디드라는 게 있죠. 씬 아래 보면, 씬 탭 아래 보면 쉐이디드라고 돼 있어서 음영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보여지는데 자, 얘를 목록을 열으셔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보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씬, 즉 게임 객체가 렌더 모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카메라,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얘를 다 기즈모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커요. 얘를 내가 작게 변경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자 여기 씬탭 아래쪽으로 쭉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기즈모즈라는 이 단어가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도 목록을 선택을 해 봅니다. 그러면 3D 아이콘즈라고 해서 여기 슬라이더 바가 있어요. 자 얘를 중간에서 아래쪽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화면을 보시면 즉 디렉셔널 라이트하고 카메라의 기즈모 아이콘이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크게 하려면 요 3D 아이콘 크기를 요거를 서클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아까보다 좀 더 커졌죠, 그죠?
다시 큐브를 선택을 해서 보면 와이어프레임 뷰로 지금 씬이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Y축을 클릭을 하면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클릭한 다음에 여기 육면체 보이죠? 육면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위에서 보는 탑 뷰의 전체 선들이 하나로 다 보여지는 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을 눌러보면 X축에서 바라다 보는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보면 퍼스펙티브 뭔가 아이소메트릭 지금 원근감 있게 보여지고 그냥 이 실제 크기 그대로 다 보여지고 하는 변화되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기즈모 아이콘 바로 아래쪽에 보면 라벨이에요. 이게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이블 메뉴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를 퍼스펙티브 하게 되면 퍼스펙티브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프리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씬 뷰를 회전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프리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Alt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자, 에디터 공유한 거를 튜토리얼을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씬뷰 창 둘러보기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회전 Alt 플러스 마우스 즉, 오른쪽 마우스 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버튼이 되겠죠. 그죠? 회전 화면을 회전할 때 Alt, 그 다음에 맥은 옵션, 플러스 마우스 첫 번째 버튼 클릭이에요. 자, 얘를 기억을 하시고, 유니티 에디터 화면에서 뷰를 회전할 때는 Alt 키를 눌러주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드래그 하게 되면 뷰가 회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얘를 쉐이디드로 다시 바꿔볼게요. 랜덤 모드를. 자, 여기 쉐이딩 모드를 쉐이디드. 그럼 이제 색깔이 다 각각의 면에 입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 보네요.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얘를 자, 큐브를 해제한 다음에 각 면을 보게 되면 삼각형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육면체니까 삼각형이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되는 거죠. 12개가. 자, 예를 들어서 이 하이라키에 가서 3D 오브젝트에 스피어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스피어는 폴리곤의 개수가, 삼각형의 개수가 엄청 많죠. 자, 육면체보다 몇십 배가 개수가 큽니다. 그럼 여기 각각의 삼각형에다가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폴리곤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매핑되어지고 하는 계산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적화, 불필요하게 자세히 보지 않아야 될 객체들은 폴리곤 개수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적당한 개수, 즉 최소의 개수로 표현을 해주고 카메라 렌즈에 자세히 보여줘야 될 그러한 객체들은 폴리곤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든지 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얘는 게임 객체에 가서
쿼드라는 거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쿼드를 생성한 다음에 스피아나 큐브를 선택을 해서 비활성화 시켜서 쿼드만 생성해서 보면 지금 쿼드가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 y, z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고 카메라를 얘도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0, 0,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말고 쉐이디드로 자, 보고 자, 코드가 지금 우리가 3D 객체를 생성을 해 놓고 보면 유니티 에디터에서의 이 코드는 한쪽 면만 면이 입혀져 있어요. 다른 쪽은 면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쪽의 카메라 렌즈로 보게 되면 투명한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얘를 Y축에서 기즈모 Y축을 딱 클릭해서 보면 탑에서 보는 뷰로 씬 뷰가 변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을 하세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도구 바에 무브 툴 또는 W라는 단축키를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이 도구 모음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Y축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쿼드 앞으로 카메라를 이동을 하게 되면 쿼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쿼드를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도구바에 로테이션 툴이 있죠, 그죠? 얘를 선택을 하셔서 회전을 해봅니다. 회전을 해서 보시면 카메라는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쿼드를 회전을 해보면, 즉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보니까 지금 한쪽 면은 면이 입혀져 있는 상태고 다른 쪽 면은 면이 입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마우스로 어떤 객체의 회전을 하게 되면 인스펙터의 그 값이 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정확한 값을 입력 필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각도 또는 플러스 각도, 이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자, 우리가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도, 플러스 각도는 반시계 방향.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중점적으로 익히셔야 될 것들은 유니티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즉 이런 단축키, 그 다음에 창을 내가 닫았을 때 다시 여는 방법, 그리고 도구 모음, 그래서 패닝이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회전. 자, 회전을 할 때, 자, Alt키 눌러서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뷰를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회전을 할 때에는 지금 얘가 서클 형태, 원 형태의 자, 기즈모가 보여지는 건데 색깔별로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파란색은 Y축, 여기 파란색은 여기 Z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해서 드래그 해보면 인스펙터 창에 Z값만 변경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각도가 내가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의 맨 오른쪽에 점 3개가 얘가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컨텍스트 커맨드 메뉴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해서 보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오는데 얘가 다 명령어예요. 그래서 리셋 명령어를 클릭하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의 값이 0, 0, 0, 0, 0, 0 그리고 스케일은 1로 되어지는 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디폴트 값은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이게 리셋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스펙터는 우리가 어떤 게임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게임 객체의 위치나 또는 뭐 로테이션, 스케일, 머티리얼, 메쉬 필터 뭐 이런 속성의 값들이 내가 원하는 값인지를 트레이싱, 추적해 놓고 그 값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인스펙터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리셋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셀렉트, 프리셋, 뭐 셀렉트 뭔가 선택하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저장한 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눌러보면 도움말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술 문서에 그 커맨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기술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다큐멘트가 되겠죠. 그죠? 매뉴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매뉴얼 옆에 오른쪽에 보면 스크립팅 API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스크립팅 API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트랜스폼이니까 서치를 해보면 그러면 트랜스폼에 관련된 스크립팅 API의 기술 자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트랜스폼이라는 게 위치하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트랜스폼의 기본적으로 설명 그리고 예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 볼게요. 유니티 에디터에서 각각의 컴포넌트의 요 물음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컴포넌트의 기술 문서가 보여진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이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줌인 줌아웃 되는 거죠. 그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보면 패닝이 되는 거죠. Y축을 누르면 Y축 탑 뷰에서 보이고 6매체를 클릭하면 아이소 옵소그래픽 실제 크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Alt 키를 눌러서 다시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회전이 되는 거죠. 클릭, Z축, Y축, X축. 자, 얘를 라벨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각각의 라벨 메뉴가 나오는 거죠. 6면체가 6개의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그 6개의 면을 뷰를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델링 객체들을 위치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퍼스펙티브 뷰 원근감 있게 보여주고 Alt키 눌러주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쿼드를 회전해서 보면 한쪽 면이 입혀져 있고 다른 쪽 면은 어떻게 돼 있다? 면이 입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양쪽 다 면을 입혀 놓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더 복제를 하면 되겠죠. 쿼드를 하나 더 생성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을 Y축을 중심으로 180도를 회전하게 되면 겹쳐지겠죠?
그리고 얘를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 쿼드라는 게임 객체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이동을 하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바꿔주는 게 효과적이죠. 자, 그럴 때 얘는 부모 자식 계층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빈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키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create empty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빈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줄게요. cose라고 줄게요. cose. 그 다음에 코드와 코드 1을 선택을 하고 얘를 cose로 드래그 합니다. cose로 드래그 하게 되면 cose의 자식 객체로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cose만 이동을 하게 되면 부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식도 전부 다 같이 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parent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chil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계층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를 독립적인 부모로 만들 때에는 그냥 선택해서 루트로 드래그해서 뽑아내시면 돼요. 다시 자식 객체로 넣을 때는 그 부모가 되는 자식, 부모가 되는 객체의 자식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도 25분이니까 한 2분, 3분 정도, 5분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일단 부모 자식 계층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패닝, 도구, 무브, 스케일, 로테이션 하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익숙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객체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폼의 기술 문서를 클릭 또는 자 여기 컨텍스트 커맨드에 리셋 초기화시키는 거. 자 이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기즈모 3D 아이콘 크기 조절해 주셨던 거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충분하게 연습을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윈도우의 창을 열고 하는 부분에 이 단축키가 있는데 얘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지금 그 우리 유닛 에디터의 창을 다 닫고 단축키를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유닛 에디터에 가서 지금 제가 창을 닫아 볼게요. 씬을 자 여기 오른쪽에 클로즈 탭으로 해서 씬 창을 그 다음에 게임 창 클로즈 그리고 컨트롤 1 컨트롤 2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2x3를 선택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이 2x3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씬을 다시 클로즈 탭, 게임 탭도 클로즈 탭. 자, 여기 하이라키도 클로즈 탭을 할게요. 그럼 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인스펙터 뷰만 보여지네요. 근데 내가 레이아웃을 디폴트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이런 단축키 또는 커맨드 CMD 1 이런 단축키 사용해서 창을 열지 않아도 이 레이아웃에 이미 각각의 창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아웃을 내가 원하는 배치를 해 놓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창이 지금 2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열로 되어 있을 때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슬라이더 바가 있어서 폴더나 에셋의 크기, 아이콘의 크기에 대한 것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2열, 당연히 여기 검색 필드예요. R 입력하면 R이라는 값,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거, RE, 그 다음에 RED, 그럼 아까 프리팹 폴더에 RE가 알파벳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검색 필드에다가 RE를 입력하게 되면 프리팹스 폴더와 레드라는 머티리얼이 검색되어지고 찾아지겠죠. 근데 RED를 입력을 하게 되면 레드만 머티리얼이 이와 같이 찾아집니다. 얘는 당연히 X표 누르시면 키워드가 사라지고요. 자, 얘를 1열로 바꾸려면 오른쪽에 요 컨텍스트 메뉴 클릭한 다음에 원 컬럼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콘솔 창을 열 때는 콘솔 창 지금 IBM PC 기종에는 컨트롤 쉬프트 C고요. 맥은 CMD 쉬프트 C. 자, 그래서 콘솔 창을 이렇게 열고 당연히 이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지. 이제 하이라키의 아래쪽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더킹한다고 하는 거죠. 더킹. 자, 탭 옆으로도 위치시켜 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더킹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인스펙터 창은 우리가 어떤 에셋을 만들어 놓고 에셋이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에셋을 기준으로 내가 게임 객체 에셋이나 게임 객체를 내가 컴포넌트의 속성들을 설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인스펙터 창을 하나 더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럴 때는 Add 탭을 선택을 하셔서 인스펙터 하면 이와 같이 인스펙터 뷰 또는 인스펙터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디버깅 또는 트레이싱하고 세팅해 줄 때 속성을 동일하게 설정해 줄 때 이렇게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얘도 당연히 내가 2열로 또는 2행으로 탭을 뷰를 배치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상황에 맞게 배치를 해주고 독립적으로 위치시켜 줄 수도 있는 거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에디터 제가 튜토리얼 그 공유한 거를 다시 제가 화면을 전환을 했고요.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62페이지에
자, 씬뷰 워크스로우 모드, 씬뷰를 탐색할 수 있다. 얘는 뭐냐면 내가 이 화면에 어떤 부분, 이 화면, 씬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WASD라는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뷰가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에디터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씬 화면에 가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W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보면 앞으로 가는 거고 S 뒤로 A D W 동시에 누르면 그 다음에 코드를 더블 클릭하든지 알파벳 F를 대문자 F를 눌러주면 초점이 맞춰진다. 다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W A S A D 씬 뷰에서 워크스루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하고 WASD 조작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또는 더블 클릭.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가 포커스가 되는 거죠. 자, 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씬 뷰에서 전체 어떤 씬을 만들어 놓고 그 레벨에서 그 걸어가면서 이렇게 전체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뷰를 둘러볼 때 사용되어지는 게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WASD 키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 내용이니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튜토리얼을 다시 제가 화면을 공유했고요. 아까 여기 와이어프레임 한번 같이 해봤잖아요. 그죠? 와이어프레임. 쉐이디드가 가장 디폴트 상태, 이 상태가 쉐이디드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나 어떤 컨텐츠 만들 때 와이어프레임과 쉐이디드, 가장 일반적인 건 쉐이디드 상태에서 그냥 콘텐츠를 그 게임 객체를 배치하시면 돼요. 근데 와이어프레임을 쉐이드 모드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설정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와 객체를 정점으로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이동할 때 그때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거를 쓰는 건데 그럴 때 자, 단축키 위에 가보면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V라는 단축키 있네요. 키스트로크 V. 이게 정점 스냅이에요. V. 자,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이어프레임 뷰와 이 V라는 정점 스냅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 큐브하고 박스원 아까 비활성화 시켰잖아요. 얘를 활성화 시킬게요. 스피어, 자, 쿼즈 얘는 비활성화 시킬게요. 자, 큐브와 박스원은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Y축에서 보고 큐브를 이동을 하는데 내가 얘를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그 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요 사각형, 요 X축과 Z축 요 사이에 있는 요 사각형은 ZX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ZX면으로. 그러면 얘를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인스펙터 창에 포지션의 X, Y, Z 필드 속성 어떤 값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 Y 값은 그대로 있는데 X 값과 Z 값이 변화되는구나. 아, 그러면 ZX 값만 변화되는 거예요. 값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쉐이디드 상태잖아요. 여기 얘를 모드를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꿉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그리고 Alt키 눌러서 회전을 했습니다. 자, 게임 뷰를 씬탭 옆으로 옮길게요. 좀 얘가 화면을 좀 크게 좀 해주면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얘를 제가 이동을 할 거예요. 즉, 나는 요 큐브의 요 모서리점을 요 점으로 정확하게 정점을 찾아서 스냅 찾아서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큐브 객체를 선택하고 V를 입력한 V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모서리점 정점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그 정점이 스냅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육면체의 정점으로 이동시켜주면 정확하게 정점으로 객체가 이동이 될 거예요. 자, 쉐이디드 모드를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쉐이디드와 와이어 프레임이 동시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동을 할 때 V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점을 스냅을 하고 다른 객체의 모서리점으로 스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정점으로 스냅이 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와이어 프레임과 V라는 키스트로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손에 익을 정도로 몇 번이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에 익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조금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게 수월하지요. 얘가 손에 익지 않고 단축키 뷰도 회전하는 게 좀 연습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뷰를 못 만드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떤 객체를 이동을 할 때 이런 버텍스, 정점의 스냅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점과 정점을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게임 객체를 위치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상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죠? 왜냐면 3D 공간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줌인 중간,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W S A D 포커스 더블 클릭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체적으로 UI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단축키에 대한 거, 그리고 각각의 계층 창,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창을 내가 열고 닫고, 그리고 창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창들을 통해 배치를 저장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모음을 통해서 뷰를 회전할 수도 있고, 객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객체를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씬의 쉐이디드 모드가 예를 들어서 쉐이드 상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근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질 때는 객체와 객체를 정점 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쉐이드 모드가 와이어 프레임 모드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키 계층 구조창에서 부모 자식 계층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 부모 자식 계층으로 만들면 부모 객체를 이동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함께 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에서 내가 SS로 만들 때, 즉 프리팹 SS로 만들 때에는 하이라키 계층 창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에셋 폴더로 드래그하게 되면 프리팹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프리팹 만들어진 거를 다시 프리팹으로 만들면 얘는 프리팹 베리언트라는 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프리팹 베리언트는 아이콘의 색깔이 프리팹과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게임 객체와 프리팹은 색깔 또는 아이콘으로 구별해 줄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즉 게임을 새로 만들 때, 컨텐츠를 만들 때 반드시 우리가 폴더들을 생성을 하고 그 폴더에다가 에셋들을 넣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지는 거가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프로젝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명확해져야지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사용할 수 있는 팀원, 인력, 그리고 코스트, 비용, 그 다음에 업무, 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제약 내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그 결과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실패한 거냐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뭐 당연히 우리가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보면 컨텐츠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다 또는 뭐 iOS다라고 하면 앱이 될 거고,
거고, 그 다음에 PC 기반이다라고 하면 exe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컨텐츠의 결과물, 그리고 그 컨텐츠, 게임을 내가 동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그 기술 문서 또는 디자인 문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되겠지요. 그 문서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디자인 문서나 그 게임 디자인 문서, 기술 디자인 문서는 우리가 좀비 토이즈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공되어지는 샘플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블랙보드나 거기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첫 번째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걔는 녹화를 안 했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는 제가 수정을 하고 그 콘텐츠는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고 블랙보드를 통해서 링크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어려움은 없었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에도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 친구들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천천히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공유하는 그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요 매뉴얼의 앞부분들 단축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각각의 그 창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해주는 시간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줌으로 하는 게 좀 그 블랙보드보다는 훨씬 듣기가 편하죠? 예, 그러면 제가 이 반복 되풀이하는 거 링크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메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